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 화면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가장 중요한 부분, 이 부분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고, 지금 제가 커스텀으로 창들을 나눴는데, 언제는 창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끌어다가 다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뭐 이렇게 틈새에 넣을 수도 있고, 옆에 뭐 비집고 넣을 수도 있고, 혹은 원래 있는 창에 이런 식으로 껴서 넣을 수 있어요. 그럼 탭이 이렇게 늘어나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, 자, 이게 밑에도 이제 쉘프, 그 쉘프를 해갖고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이나 이런 선반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모음을 이렇게 둔 겁니다. 그 다음에 레이어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 보면 레이어는 당연히 이제 뭐 아시겠죠? 뭐 포토샵의 레이어 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쭉 쌓아서 이렇게 색칠하고 올리고 뭐 재질을 올리고, 이게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레이어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가장 많은 영역에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세팅. 디스플레이 세팅은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거를 통제를 해요. 처음에 매테리얼 모드, 라이팅 모드 돼 있죠. 심플 채널, 뭐 컬러 라이트로 돼 있는데, 여기에 단축키가 있습니다. 그 단축키 같은 거 만약에 뭐 누를 때, 예를 들면 Alt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기능들이 나오죠. Alt를 누르고 왼쪽을 누르면 화면 그 카메라 로테이트, 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뭘 하면 뭐 저장, 뭐 이런 기능이 있고, 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뭐 배경 화면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, 이런 걸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보면은 environment 세팅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죠. 되게 복잡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, 하나씩 한번 그냥 볼게요. 기본적인 것만 보면은 environment map, 그 배경을 이제 얘기하는 거. 뒤에 이제 PBR은 뒤에 반사를 해줄 게 그 HDRI 배경 맵이 이제 있거든요. environment opacity를 쭉 눌러볼게요. 배경이 나오죠, 그죠? 자,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그림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요 세팅에 따라 어떤 이 라이팅의 어떤 설정 같은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 편한 걸로, 텍처링 하기 좋은 걸로 바꾸시면 돼요. 그 다음에 environment expose,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노출, 그 빛의 노출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두고 기본 값으로 1 정도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고 너무 밝거나 혹은 너무 어둡거나 하는 거는 텍처링 작업에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어떤 걸로, 저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environment rotation, 빛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돌려주시면 돼요. 이거는 Shift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돼요. 텍처 작업하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environment blur 돼 있죠. 이거는 배경이 이런 식으로 블러링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선명한 게 너무 거슬린다 그러면 블러 처리로 이렇게 자 해주면 모델이 좀 잘 보이죠. 자, 이런 식으로 두면 되고요. 섀도우, 그림자 같은 걸 켜볼 수도 있어요, 이 상에서. 근데 뭐 그림자 막 그렇게 뭐 그냥 뭐 그럭저럭, 이거는 뭐 게임이 어떤 그런 화면들처럼 조금 이렇게 모델의 텍처를 좀 잘 상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섀도우를 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보이고 있는 카메라에 그러니까 FOV 시야 같은 걸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. 보고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50 정도로 하면은 됩니다. 뭐 크게 작업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밑에 액티브 포스트 이펙트라는데,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뎁스 오브 필드라든지 뭐 글레어, 이거는 이제 그 빛 같은 거 이렇게 받았을 때 그렇게 눈부시게 되는 뭐 그런 거라든지, 비네팅, 렌즈 디스토션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뭐 렌더링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다뤄주시면 되고, 지금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. 뎁스 오브 필드는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그 블러 처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텍처 작업 후에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뽑아 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시면 됩니다. 밑에 뭐 안티 알리아징을 킨다든지,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. 안티를 키니까 요 계단 현상 같은 거 보이죠? 계단 현상. 그때 이거를 키면은 이렇게 안티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.
다 지금 때깔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든지 컬러 프로파일 이런 데 넘어가고, 그 다음에 뷰포트 세팅. 뷰포트 세팅에 보면은 이것도 역시 뭐 크게 그래 볼 건 없고, 쭉 보시다가 뭐 툴 디스플레이, 뭐 하이드 스텐실 웬 페인팅, 그러니까 페인팅 할 때 뭐 스텐실 할 때 뭐 가린다든지, 요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또 이렇게 드릴 겁니다. 가지고 다른 거 볼 거 없고, 요것만 보셔야 돼요. 메시 와이어프레임, 쇼 메시 와이어프레임 해갖고 객체의 와이어프레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오페시티 조절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다가 요 부분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든가 하든 요 부분을 처리할 때 와이어가 좀 보고 싶다면 그 와이어 프레임을 이제 켜주시면 됩니다. 대부분의 그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볼 거는 거의 뭐 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와이어 프레임 정도만 이렇게 껐다 켜서 이렇게 확인한 정도.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세팅이에요.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여지나 설정을 이제 보는 거죠. 뭐 가끔 엔바이러먼트 맵 바꿔준다든가. 자, 그 다음에 쉐이더 세팅이에요. 쉐이더 세팅은 아까 처음에 그 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PBR 메탈 러프니스로 되어 있죠. 이거는 이제 쉐이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다시 바꿔볼 수 있는, 그 중간에도 바꿔볼 수 있어요. PBR 스펙 글로스,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나열해 놨죠. PBR 뭐 메탈 러프 위드 알파 테스트, 알파 맥 같은 거 만들 때는 이제 이런 거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. 지금은 기본적인 이제 PBR 메탈 러프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쉐이더 파라미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거 쉐이더를 통해서,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이 보이는 화면인 거고, 쉐이더 그 세팅은 실제로 얘를 이제 쉐이딩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 뭐 쉐이더 세팅은 그다지 뭐 볼 게 없어요.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. 처음에는 가지고 레이어로 둘게요. 자, 이제 요 탭 하나를 이제 봤고요. 그 뷰 모드는 라이팅, 매테리얼 모드, 그 싱글 채널은 이제 각자 그 해당되는 맵들을 따로 볼 수 있어요. 서브스턴 페인터는 그 텍처링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각자 뭐 컬러를 칠하고 뭐 다 했지만은 그걸 이제 포토샵 같은 데서는 레이어를 하나 두고 뭐 컬러 맵, 뭐 레이어 또 하나 둬서 스페큘러 맵 이렇게 됐잖아요. 근데 서브스턴 페인터는 그렇게 일일이 할 수 있지만은 일일이 거의 하지 않아요. 재질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재질을 칠하는 거거든요. 그럼 재질을 이렇게 칠한다 쳐요. 딴 걸로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. 나무를 한번 칠해보시죠. 나무라는 재질을 이제 페인팅 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안에는 매테리얼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으면은, 자 보세요. 줄이고 베이스 컬러, 컬러 맵, 높이 맵 없죠. 러프니스, 그 다음에 메탈릭, 노말 맵, 이건 노말 지금 없죠. 노말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헤이트 맵과 같이 합쳐서,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채널별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단축키를 M을 누르면 가장 종합적인 그런 이제 맵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채널을 각자 보려면 C를 누르면 돼요. C를 눌러서 C를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빠르게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베이크된 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베이크된 맵이 없죠.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 베이크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 C를 눌러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고, 최종적으로는 그 익스포트, 그 텍스처 익스포트라면은 각자 보여지는 요 상태의 맵들이 그 나가게 됩니다. UV 상에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칠했죠. 베이스 컬러 한번 더 쳐요. 쭉 이렇게 한번 칠했을 때, 자, M일 때는 재질 모드니까 이렇게 보이고, 자, C 베이스 컬러, 그죠? 딱 조명이 싹 빠진 딱 간략한 디퓨즈가 딱 보이죠? 또 C를 누르면 헤이트 맵 지금 좀 미세하게 좀 잘 안 보이지만은 있어요. 그 다음에 러프니스 맵, 그 다음에 메탈릭, 노말 맵 없고, 나중에 최종 노말과 헤이트가 합쳐진 그 마지막 최종 노말 맵이라 보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각자 텍처 세트가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. 이해가 되시겠죠? 자, 그래서 요 사용법, 그 M show material, C 그 다음에 baked 맵,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. 가장 자주 보게 될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, 처음에 시작할 때 있던 텍스처 셋 리스트, 그죠? 요거는 각자 재질을 어디에 이렇게
따로 했냐에 따라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, 단일로만 이렇게 쉐이드 하나로, 재질 하나로 매테리얼 지정했다 하면 서브스턴스 페인트 가져올 때 텍스처 세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.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, 그 다시 이제 얘기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뭐 장신구 따로, 뭐 사람의 뭐 어떤 신체 따로 이런 식으로 둘 때 재질을 따로 지정해서 두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. 지금은 여러분들 뭐 단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퍼티는 페인트 모드나 뭐 어떤 프로젝션 모드나 지우개일 때 각자 달라져요.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, 뭐 폴리곤 필 이런 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능 도구의 속성이에요. 속성이죠. 그러니까 칠할 때 어떻게 칠하고 뭐 어떻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. 텍스처 세팅 안에 넣고, 자, 그 다음에 텍스처 세팅은 지금 우리 현재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에 그 여기에 있던 지금 텍스처 셋 리스트에 설정된 어떤 크기라든가,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채널들, 베이스 컬러, 헤이트 맵, 러프니스, 메탈릭, 노말 이렇게 돼 있는데, 지금 보면은 sRGB 돼 있죠. 이건 컬러 어떻게 된가, 어떻게 들어간 그 처리되는 건가요? 그래서 sRGB니까 RGB 채널, 그 3채널이죠. 당연히. 그 다음에 헤이트 맵은 L16F 돼 있는데, 이거는 16피트 그 리니어 스케일, 그 리니어 그레이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L자 붙은 거는 이제 리니어 값이니까 0에서 255 흑백, 그러니까 그레이 스케일이라 보시면 돼요. L이라 치면은. 자, L 8비트, 이것도 그레이 스케일이고, 메탈릭도 되고, 노멀 맵은 RGB 16 아주 F로 돼 있죠. 이건 이제 그 16비트로 해갖고 조금 더 높은 그 색상을 채널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. 이걸 이제 바꿀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. 그냥 이대로 두시는 게 좋아.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면 채널이 이것밖에 없어. 근데 나는 그 에미시브 맵을 칠하고 싶어. 근데 이 채널이 없으면 그게 안 뜨거든요.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미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스페큘러도 있고, 오페시티도 있고, 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. 그 주로 뭐 에미시브나 이런 것도 오페시티를 더 넣겠죠. 그래서 이 기본 세팅이고, 그 다음에 노멀 맵이 콤바인. 노멀 맵들이 칠하면서 서로 나중에 겹쳐서 최종적으로 노멀 맵이 나가냐, 아니면 노멀 맵끼리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리플레이스, 그러니까 어떤 위에 노멀 맵 다른 걸 칠하면 완전히 덮어지는 거냐, 이런 게 돼 있어요. 기본적으로 콤바인으로 돼 있습니다. 앰비언트 오클루전 믹싱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, UV 패딩 이런 것도 밑에 메쉬 맵스로 돼 있죠. 그러니까 베이크 되는 거는 이제 또 다음 그 시간대 한 영역으로 다시 자세히 다룰 건데, 지금 그냥 사우스 페인터에서는 페인팅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미리 베이크된 맵을 통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텍처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맵이 필요해요. 이것도 또 설명 또 복잡한데, 이거 일단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 구석진대 부분에는 어떠한 재질이 들어가고, 뭐 이런 뭐 날카로운 부분에는 뭐 어떠한 형태의 텍스처가 들어간다, 이런 거를 일일이 칠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들어가지도록 돕는 여러 가지 스마트 매테리얼이 있는데, 걔네들은 뭘 가지고 그걸 판단하냐, 베이크된 메쉬로 그거를 이제 입력받아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건데, 요것도 이제 베이크는 그 베이크 시간대 다시 알려드리게 요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셰프, 밑에 선반이라는 뜻이죠. 이거는 서브스턴 페인터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재질들이나 어떤 알파 맵이나 텍처 같은 것을 담아두는 팔레트 같은 거예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지금 보면은 그 all 하면은 모든 것들, 이제 이거는 필터링이에요.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고, 지금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아마 그 갖고 있는 폴더의 구분에 따라 돼 있어요. 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 보면 메테리얼 할지라도 메테리얼 하위에도 여러 가지 구분을 해둘 수가 있죠. 그래서 얘들은 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서브 셰프를 만들 수도 있고, 뭐 폴더도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프로시저 방식, 뭐 그런지 알파 뭐 이런 게 있지만, 알파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뭐 마스크도 있고, 스마트 마스크도 있고, 메테리얼 뭐 특수한 도구들,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것들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, 일단은 메테리얼 정도만 한번 볼게요.
제가 이렇게 메테리얼을 여러 가지 받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. 그래가지고 메테리얼 받은 게 뭐랄까 아까 어딨냐 그 나무 제가 나무 칠한 것들 이렇게 돼 있죠. 여기 메테리얼에 메테리얼만 누르면 메테리얼 다 나오는데 요 하위에서 메테리얼 이렇게 나오죠. 이제 이 필터링 이제 필터 메테리얼만 나와라 돼 있죠. 그래서 뭐 그라운드를 돼 있고 여기 우드 나무로 돼 있죠. 그 나무 이렇게 재질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셰프의 이름이 나오고 각 재질별로 어떤 그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쭉 나오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크기가 좀 너무 작다 하면 뭐 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름이 쭉 나오죠. 그럼 얘들은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면 나오죠. 어디에 있고 뭐 태그가 달려 있는 이런 게 돼 있어요. 그래서 Show in Explorer 보면 그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설치한 Substance Painter의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 리소스는 쉘프 안에 있어요. 쉘프 안에 그 알레고리즘이 쭉 하면 알파 아까 얘기한 건 쭉 나오죠. 메테리얼도 있고 여러 텍처도 있죠. 여기에 이제 SBSR 파일들이 잔뜩 있게 돼요. 그래갖고 새로 하나 그 한번 넣어 볼게요. 그래갖고 여기 제가 소스를 해갖고 아까 서브스탄스 페인터 여기 런처에서 하나 받아 볼게요. 그래갖고 이게 뭐냐 send to substance painter가 돼 있죠. 제가 원하는 거를 한번 받아 볼게요. 지금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을 안 했으면은 예를 들면 프리어셋을 받으세요. 프리어셋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. 프리어셋을 해서 car incident 이거를 볼게요. 직접 받으면은 그 다운로드 폴더에 여러분 CNTF의 그 문서에 다운로드 폴더에도 받아지고요. 한번 눌러 볼게요.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이제 시작될 거고 자 your asset 그 다운로드 폴더 오픈 여기 어셋 다운로드가 이제 되었다는 거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보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쭉 누르면은 자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갔다고 이렇게 뜨죠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죠. 그죠? 이거를 그 아까 소스에서 페인터로 보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시 볼게요. 쇼인 익스플로러 할 때 문서로 가요. 여러분 문서에 사용자 문서에 각자 그거 있죠? 문서에 서브스 페인터에 셰프라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. 재질을 땡겨갖고 드래그갖고 이제 넣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임포트 리소스로 돼 있어요. 그 리소스를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좀 체크를 해야 돼요. 그 임포트 이제 리소스 돼 있는데 그 unidentified라고 얘의 정체를 몰라요. 얘가 뭐냐 이래 돼 있는데 얘를 뭐 그냥 뭐 베이스 메테리얼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. 잘 모르겠다면 그냥 두셔도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import your resource to 세 가지가 떠요. 그리고 세 가지가 뭐냐면 current resource, current session이 되는데 지금은 그 이게 뭐냐면은 이걸 넣고서는 여기 작업할 때는 들어와 있다가 저장해도 저장이 안 돼요. 서브스 페인터를 끄면은 그냥 날아가요. 그래서 현대 세션 이 작업에서만 쓰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스탠포드 레빗이라고 해갖고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 세이브했을 때 그 서브센스 페인터 프로그램 이 자체 얘 프로젝트 있잖아 그 저장하는 SPP 파일 안에 같이 저장돼요. 그래갖고 다른 그 씬간을 열었을 때는 그 재질이 없어요. 이 SPP 안에만 그 재질이 있어요. 그래서 재질을 뭐 특수하게 몇 개만 해서 이 프로젝트만 쓰겠다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 대신에 요 안에만 들어가는데 재질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너무 용량이 거대해지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재질은 그냥 셰프 안에 넣어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셰프로 넣어서 쇼인 익스플로러 하면은 사용자의 그 문서 아까 그 뭐냐 문서 해갖고 자 그 알레고리즘이 그 셰프 안에 아이고 어디 갔냐 셰프 안에 아까 메테리얼에 뭐 세라믹이 들어가 있죠. 뭐 소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이 안에 이제 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.
이것도 이제 셰프 안에 있는 거라서 다른 프로젝트를 뉴신에서 만들다는가 했을 때도 똑같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.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. 자, 전체적으로 한번 쭉 간단하게 위치랑 뭐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사용법 같은 거를 알게 됐고, 뭐 이후에도 계속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될 테니까 한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텍처링을 들어가는 베이킹에서부터 페인팅 이후로 쭉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.